아직 안 끝났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 정말 나중에 어느 회사가 데려가려도 정말 저기요. 사용을 별로 안 하던 곳인가 봐요. 저희 반품하시죠. 수수료 30%를 떼도 남네. 남어. 세상에 이런 계약서가 있어요. 관심 있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지. 이게 이제 진짜로 망했나 봐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 여러분 태풍 상사 보고 계신가요? 1997년 말 IMF 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입니다. 날라리로 생활하던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으로 회사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성장을 그린 드라마인데요. 보면서 그 당시를 회상하며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하고 그 시대를 이겨내신 분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저 시대를 살아와서 그런지 뭔가 더 감정이입이 됩니다. 1화에서 우리는 압구정 날라리였던 강태풍을 봤죠. 성동일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모든 게 바뀌었는데요. 2화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밤중에 텅 빈 사무실에 들어와 금고를 열려고 시도하던 강태풍은 경리 오미선이 말한 2071을 눌러 금고를 여는데 성공합니다. 금고 안에는 각종 서류와 함께 직원들에게 주기 위해 아버지가 마련해 놓은 적금 통장이 들어 있었죠. 다음 날 강태풍은 달라진 마음가짐으로 출근해서 오미선에게 아버지가 태풍 상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조금은 알 것 같다며 진짜 직원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는데요. 이에 오미선은 사장님이 임종 직전 태풍에게 남겨주었던 태풍이 잘 해낼 거야 라는 말을 전합니다. 강태풍은 그 말을 듣고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뒤돌아서 갔지만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남긴 적금 통장 속에 적혀있는 메시지에 장례식장에서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을 마침내 터뜨리고 말았는데요. 강태풍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을 드러내며 오열합니다. 다음날 복장을 제대로 갖춰 입고 출근한 강태풍은 대방섬유 납품에 따라 나섰는데요. 인천 컨테이너 부두를 거쳐 대방섬유 공장에 도착한 강태풍은 서류도 없고 전화선도 뽑혀있는 사무실을 목격하고는 싸한 기분이 들어 납품을 막기 위해 트럭을 온몸으로 막아섰죠. 그냥 밀고 가려고 하는 트럭 앞에 들어놓은 강태풍이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봤던 떨어지는 꽃잎을 보며 눈물을 글썽이는 장면을 끝으로 2화가 마무리됩니다. 그 장면에서 저도 왠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화 예고는 원단을 악착같이 지켜낸 것으로 보이는 강태풍의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회사의 직원으로 고군분투하는 강태풍은 슬슬 격리 직원인 오미선과의 썸도 진행되는 듯합니다. 예고편 첫 장면을 보면 트럭에서 원단을 내리는 장면이 나오는 걸로 봐서 일단 납품을 막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원단을 보관할 창고를 찾고 있는 듯한 장면도 보이는데요. 원단을 대방섬유로 납품하는 것은 막았지만 대방섬유와의 계약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방섬유가 뭔가 꼼수를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강태풍과 오미선, 고마진 과장이 원단을 확보 후 반품만 해도 수수료 30%를 떼고 남는다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어서 강태풍이 세상에 이런 계약서가 어디 있어요라고 말하고 우리 이제 진짜 망했나봐요라는 장면과 함께 태풍 상사 폐업 신고서가 보입니다. 이 장면으로 봐서 만약 원단을 대방섬유로 납품하지 않을 상황에 대한 독소 조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측하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돈에 쪼달리던 태풍 상사에게 대방섬유가 거액의 계약을 제안하는데 성동일은 망설였지만 직원들 월급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계약 조건에 뭔가 독소 조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대방섬유는 그걸 이용해서 태풍 상사를 압박하려는 거죠. 아마 원단을 납품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거나 아니면 원단을 넘겨주면 대금을 제때 안 주거나 이런 식으로 태풍 상사를 진퇴양난에 빠뜨리려는 계획이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원단을 대방섬유에게 넘겨주고 돈을 받는 건데 하지만 돈을 제때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고 태풍 상사도 부도를 맞게 될 확률이 크게 됩니다. 대방섬유가 계속 꼼수를 부릴 수도 있죠. 이건 선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원단을 넘겨주지 않고 버티는 건데 하지만 위약금에 대한 압박과 태풍 상사의 폐업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둘 다 최악의 선택지인데요. 강태풍은 여기서 뭔가 제3의 길을 찾아낼 것 같습니다. 예고편에 우연히 진선윤이 운영하는 안전화를 알게 되고 새로운 수출 아이템으로 급관심을 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리 내려쳐도 뚫리지 않고 불을 붙여도 타지 않는 신발을 통해 새로운 수출 계획을 세울 것 같은데요. 이를 통해 제3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방섬유는 왜 태풍 상사를 노렸을까요? 단순히 돈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대방섬유 뒤에 더 큰 흑막이 있는 것 같습니다.
1화에서 성동일이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을 때 표현준이라는 친구가 강태풍을 속여서 일부러 병원으로 나오게 했고 아버지 임종을 못 보게 만들었는데요. 그때 표현준의 아버지 표박호가 병원으로 찾아가 성동일과 대면하고 뭔가를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제 생각엔 이 표현준이 대방섬유와 연결돼 있을 것 같습니다. 표현준의 아버지가 경쟁회사를 운영하면서 태풍상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IMF 시대에는 약육강식이었거든요. 큰 회사들이 작은 회사들을 잡아먹으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태풍상사 같은 중소기업을 일부러 함정에 빠뜨려서 헐값에 인수하려는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강태풍은 이 함정에서 어떻게 빠져나올까요?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오미선의 논리로 허점을 찾는 겁니다. 오미선은 경리로 숫자의 전문가죠. 아마 계약서를 다시 꼼꼼히 뜯어보다가 법적 허점을 발견할 것 같아요. 이 조항은 법적으로 무효다. 이런 식으로 역공을 날리는 거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태풍이의 인맥을 활용하는 겁니다. 1화에서 봤듯이 강태풍은 압구정 날라리였지만 친구들이 많았고 그 중에 부자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혹시 그 친구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직원들과 힘을 합쳐 정면 돌파하는 건데 이게 제일 드라마틱한 시나리오죠. 태풍상사 직원들이 다 똘똘 뭉쳐서 대방섬유와 맞서 싸우는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엔 3가지가 다 섞을 것 같습니다. 오미선의 논리, 강태풍의 인맥, 그리고 직원들의 단합. 이 3가지가 합쳐져야 진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풍상사 3화에서 우리가 봐야 할 포인트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함정의 정체가 뭐냐는 거죠. 대방섬유가 정확히 어떤 꼼수를 썼는지, 계약서에 어떤 독소 조항이 있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두 번째, 흑막이 누구냐는 건데요. 표현준인지, 태풍상사의 누구인지, 아니면 새로운 인물인지, 진짜 배우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는 강태풍이 어떤 결단으로 태풍상사를 살릴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단을 지킬 것인가,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제3의 길을 찾을 것인가? 네 번째는 태풍과 오미선과의 케미인데요. 위기 속에서 두 사람이 어떻게 협력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감정이 싹트는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가 진짜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토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영상 재미있었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예고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